광동 입장에서는 미드 쪽에서 아지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그 영향을 바텀까지 어쨌든 밀리지 않게끔만 만들어준다면은 사거리가 조금 더 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한타를 좀 리드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 같고, 농심 레드포스는 그냥 꽝 붙는 전투를 많이 바라고 이 조합을 꺼내 들었네요. 야, 그 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펠리우스에 대한 그 믿음을 이번에도 또 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피에스타의 그 축제, 그 축제가 이번에는 나온다 그 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광동도 오늘 뭐 지금 1세트에서 소위 뭐랄까요, 체급 같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서로 좋은 경기력 보여줬다 그래도 양쪽이 붙으면 어느 한쪽이 또 앞서는 거니까. 예. 1세트는 그랬는데 2세트는 이제 뱀픽 구도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 달라진 게 뱀픽 구도에서 이 광동의 생각들이 어떻게 농심을 흔들 수 있을지, 아니면 농심의 그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바이탈의 아펠리우스 다시 한번 기용이 되면서 농심 레드포스 2세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터데이 쇼다운. 자, 과연 광동 프리스가 1세트 이어서 2세트를 얻어내는 경기로 그대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 농심의 2세트 승리가 만들어질까요?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광동 프릭스와 농심 레드포스와 광동 프릭스의 경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요즘 하도 그 나오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는 데다가 싸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예, 양쪽에 이런 서로가 그 딴딴이들이 많잖아요. 그냥 탱커들이. 예. 그렇죠. 이런 구도도 되게 좀 오랜만에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양쪽에 그런 덩치들 많고 CC 덩어리들 많고 네. 서로 비비는 가운데 그 누가 이제 정리할 거냐. 그렇죠. 춤배틀을 이게 아니 두두가 먼저 졸렬하게 펀치가 나갔어요. 네. 물음표. 미안하다는 거죠. 이게 상관이 없는 게 도란 방패라서 어차피 풀피입니다.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던 그 탑 쪽에서의 대결이 있네요. 예, 누가 든든. 네. 탑솔러들은 이거 알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사치레로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농심의 나머지 인원들은 이쪽으로 갔어요. 와, 그래서 서로가 진짜 밸런스 자체는 완전 잘 잡혀 있는 조합 간의 대결인데 네. 누가 좀 더 그러니까 어떤 CC 연계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농심 레드포스가 거의 뭐 5인 CC 조합이니까 네. 이쪽이 더 만들기는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심플하게 갔을 때 결과가 꽤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이제 아펠리우스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게끔 앞라인을 잡아주는 이제 챔피언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프리딜 구도가 잘 나오긴 할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뭐 구도가 신나게 치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의 두두의 그 힘을 든든도 제대로 몸으로 느꼈는데요. 사이온은 나온 지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롤 시스템상 신식이 좀 더 앞서는 경우가 많긴 해요. 이게 같은 약간 탱커 계열처럼 보여도 네. 예. 모델 뭐 넘버가 좀 약간 달라가지고. 그렇죠. 중고차 느낌인가요? 신비가 미드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찔러서 너 압박하지 마라. 네. 그래서 많이 왔네요. 네. 또 전멸이라도 뺄 수 있다면 안 써? 큰일인데요. 안 써? 참아요. 안 써? 끝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체력은 확 뺐으니까. 예. 게다가 이게 체력만 뺀 게 아니라 저 미니언들이 경험치를 녹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도 좀 봤네요. 결국 이것도 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일러스 나오면 거의 맨날 나오는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거 의식하면은 뭐 라인전을 압박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지를 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전진해야 될 텐데, 자,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잘 이용한 초반에 찌르기가 있었습니다. 농심 실비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지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많이 나쁘죠. 빅웨이브를 끌고 가면서 그때부터 견제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집을 먼저 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초반부터 잘 설계해 줬었던 농심이었습니다. 실비 다툴러 한번 슬쩍만 당겨보면 출발하는 그래도 어. 라운이 당겨지면 할만하죠. 네. 2, 3렙 구두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했던 그리고 것 같은데 성술이 다르거든요. 아니다. 네, 뭐 안 써? 근데 전멸 아껴요. 아니 앞으로 네. 그래서 이쪽도 일단 뭐 전멸은 안 쓰는 선에서 아이고 공격팀 안 갔어요. 네. 순간 아지르 조이
예, 약간 창조이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앞쪽으로 이렇게 묘한 방향으로 넘어가서 약간 혼란스러운 초반입니다. 그리고 바텀 쪽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펠리오스가 사정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바텀 라인전하는데 조금 무난한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진 못합니다. 이제 브라움이 받아치는데 워낙 세다 보니까 물면 서포터가 죽거든요. 그렇죠. 특히 노틸러스가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물렁해서 그렇죠. 은근히 예. 두들겨 맞으면 잘 죽어서.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미드 쪽 사일러스가 벌써 빠르게 잘 풀렸다. 이거랑 세주아니도 그 과정에서 동선 낭비도 좀 되고 해서 마오카이도 좀 편해요. 맞아요. 탑 쪽에서도 크산테가 좀 CS를 많이 리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이언 입장에서는 계속 스펙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 그럼 초반적으로 그 농심의 그 실비의 설계가 경기의 양상들을 좀 좋게 농심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불독은 아직은 출발 좀 힘들게 된 다음에 다음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잠시는 좀 정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하신 그 세주안이도 어디서 회복할지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게다가 이게 미드 쪽에서는 전멸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상대 마오카이와 사일러스의 전멸이 있잖아요. 이러면 미드 쪽에서 라인 못 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텀 쪽의 주도권 이용해서 드래곤을 7분 단계에 치는 모습을 농심이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일러스 대 아지르, 사일러스 대 뭐 아칼리, 뭐 아지르 대 뭐 아칼리, 뭐 여러 가지 그런 픽들이 막 돌고 돌면서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욕을 내본 것 중에 사일러스가 제일 잘 풀린 게임 같아요. 아지르 상대로. 원래 아지르가 그래도 사일러스 상대로 이게 잘만 풀리면요 아예 어깨까지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일러스가 기 한 번 못 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만큼 구도가 쉬운 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도를 풀어줬었던 실비가 용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사일러스 6레벨을 먼저 찍었고요. 그리고 농심은 한 번 잘 풀리면 처음부터 언급했지만 5인 CC 조합이기 때문에 예.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편해요. 자 각자 가지고 있는 고기를 조금은 좀 푼 느낌이 들고 있는 현재까지 시점입니다. 게다가 진짜 미드가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은 근접 미드 라이너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드래곤 좀 지켜봐. 그러니까요. 이거 나도 그러면? 스틸은 안 내요. 초반 드래곤은 리스크가 있다. 강동이 달렸어요. 일단 스틸은 안 되고 아지르가 바이달이 봤어요. 아래쪽에 그런데 불독이 아펠이라도 그냥 아펠이라도 사라졌어요. 잡아야죠. 나눠먹는 상황? 근데 아펠이라도 빨리 잡고 이미 아지르가 죽은 상황이라 그리고 용도 농심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텀 라인을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농심이. 예. 와 결국 요거도 네. 네. 만약에 드래곤을 영재가 뺏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돼서 광국 프리스가 더 기분은 나쁜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제 기분 나쁜 거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뭐 아펠 후반 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왕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펠이 이기는 승리 공식을 좀 잘 써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어떤 그런 하드 캐리형 픽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그 친구만 바라보게끔 이제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사일러스가 이렇게 잘 풀리면 아펠이 적당히만 해도 될 수 있어요. 자 뒤쪽에서 바이탈이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짐을 좀 떨쳐주는 그런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미드에서 피에스타가 보여줬군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영재 위치는 진짜 매서웠거든요. 맨날 했어요. 심지어 이게 사실 저 안쪽에 정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좀 용기로 들어갔거든요. 네. 광동 프리스도 결단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지르가 위험하더라도 그냥 막 몸을 앞으로 간 거겠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독도 뭐 할 말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수도 생겼고 초반부터 라인에 대한 그 문제점도 불독 지금 고스란히 네.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 웨이브까지 따지면 아무리 봐도 진짜 사일러스 세상 편하게 잘 풀렸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진짜 많이 힘들 때는 막 CS 막 15개 뒤처지는 모습도 자주 보였었는데 원래 지금은 사일러스가 리드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포탑 앞에서 계속 막 찔리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뭐 참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피에스타가 보신 것처럼 막 위쪽까지 걸어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편하게 막 치고 바텀도 좀 편한 구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런 것도 이어지고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죠. 네. 전령을 일단 칩니다. 화이트는 올라가다 아래쪽으로 붙기 중. 그리고 액션만 취해주고 노틸러스도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즈리얼 입장에서도 이거 2칸 이상 채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그 전령 사냥에 대한 방해는 좀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 영재가 있습니다만 뭐 다가가기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득점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탔냐 보면은 마오카이가 3렙에 찌른 그 순간부터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완전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피에스타가 잘 살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불독도 약간 뭐 중간중간 실수도 나오고 하면서 좀 더 말리게 되고 애초에 뱀픽적으로 봐도 저렇게 CC 덩어리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렇게 잘 풀리면 네. 아무리 봐도 너무 편한데요? 그러니까 저런 걸 들고 있다가 힘들었으면 결국 그 CC를 바탕으로 뭐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금은 뭐 힘까지 좀 쌓이고 있다는 것. 농심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입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 영재가 머리를 한번 내밉니다. 근데 사일러스 입장에서 지금 라인을 좀 포스했고요. 했거든요. 연결할 수 있나요? 바로 받아치면서 이거 뭐 되나요? 피에스타 물렸고요. 그리고 녹이면 결국 이제 승전 잡나요? 악기가 잘라. 그래도 이거를 불독영재! 결국 이렇게 불독과 영재 컴비네이션 혹시나 해서 준까지 연출이었었죠. 와 진짜 황금 타이밍에 잘 잡았네요. 그대로 갔으면은 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요. 네. 피에스타도 전면 아끼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오래 맞았던 게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요. 그렇죠. 바텀 쪽에서 아펠리우스 가져갔을 때 탑 쪽에 채굴 이어나가면서 전령풀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흐름이 좀 뚝 끊긴 느낌이 있어요. 아펠리우스 끊겼습니다만 뭐 피에스타의 사일러스의 그 존재감 그것 때문에 이후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대드렸었는데 그 타이밍에 사일러스까지 또 끊었습니다. 그리고 꼬꼬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부터 운영 싸움 잡고 들어가는 건데 라인 계속 꼬아주면서 예. 아펠리우스 강점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계속 맞춰주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이제 스킬 유무에 따라서 전멸을 어떻게 쓸 거냐가 좀 갈렸는데 조금 아낀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토스 위치가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 보다 보니까 영재 입장에서는 같이 네. 싸워주면 좋았습니다. 바텀 알아서 해. 나 가야겠. 저게 실제로 잡기 쉬운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사인함 올리는 그런 영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미드 쪽에 아지르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아주 험난한 길을 걸을 뻔했던 불독 입장에서는 뭐 단기 같은 그런 킬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미드 쪽.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서로 바텀탑이 계속 라인 바꿔주는 과정에서 예. 미세하지만 농심 레드포스가 조금씩이라도 더 이득 본 걸로 봤거든요. 그쵸? 예. 이게 사이온의 뭐 궁극기도 있으면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했는지 어쨌든 먼저 턴을 쓰면서 상대방을 계속 따라오게끔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양팀의 정글러가 바텀 지역에 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입니다. 드래곤 남았고요. 이러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사실 아펠 이즈 구도에서는 아펠리우스가 드래곤 2개 정도까지는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즈가 아이템을 좀 빨리 당겨 쓰기 위해서 정수가 나왔거든요. 예. 이건 좀 변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래곤 쪽으로 가는데 실비도 뒤쪽으로 이제 좀 빠졌고. 말씀하신 대로 농심 레드포스 조합 자체가 원래 가능하다며 네. 애초에 마오카이도 있고 싸우기 좋아하는 조합이라서 오브젝트 위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딱 전투력 측면에서 약간 밀린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드래곤 앞에서의 그 전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이타이거 피터도 뒤쪽으로 좀 빠져 있고요. 태윤이 상대를 하고 있는 이 라인 쪽 그 위에서는 드래곤 사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합의 컨셉대로 우리가 후반 밸류가 나중 되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농심도 깔끔하게 잘 내준 것 같아요. 네, 안 된다 싶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가 아까 미드에서 사일러스 템포 한번 끌어준 것도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없었으면 진짜 계속 좀 불편할 뻔했는데. 그리고 포인트 이후의 장면입니다. 네. 이거 풀어야 돼요, 전령. 그렇죠. 계속 이거 어디 풀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중간간 유통기한이- 미드 풀자. 유통기한이 다 되고 있으니까. 먼 데서 사운드가 좀 들리는군요. 그리고 또 라인 바꿔주는데 또 그거 맞춰가고. 야. 최대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거죠. 불독이 좀 버티고 있는 쪽인데 뭐 전령의 박치기는 이루어지기가 좀 쉽습니다. 네. 자 한 번의 박치기로 이제 마무리됐고 그 근처 영재도 뒤쪽을 봐주고 있는 중. 사일러스도 영겁의 지팡이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결국 코어템이 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광동 바텀이 진짜 제가 볼 때는 끊겼고 흐름. 이런 게 은근 커요. 지금 애초에 영겁 타이밍이 좀 늦어진 상태라서. 그게 더 늦춰집니다. 네. 뭐 설마 네. 그리고 늦게 가면 미드 압박도 그만큼 당한다는 얘기라서. 맞습니다. 약간 늦어진 상황에서 피에스타 그 아래쪽으로 영재 피터가 이제 걸어 나왔고. 영겁은 원래 언제 띄우냐가 또 중요한 아이템이라. 예. 그래도 한 10분 때에는 띄워야 중간 갔다 소리 듣는 거거든요. 자 이제 미드 쪽으로 두두가 밀어붙이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계속 바꾸고 있어가지고. 네. 네. 보시는 분들이나 선수들도 솔직히 저는 좀 정신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득을 본 건가? 우리가 손해를 본 건가? 그 계산선을 뽑기도 쉽지 않고요. 맞습니다. 상대를 하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동 프리스가 좀 재미를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바텀 쪽에서 많이 뜯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게 결국에 14분 되면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뜯자. 더 왔는데 상태 상대로 다이브는 근데 그 쉽진 않아요. 상태 네, 다이브는 쉽진 않은데 한번 해보자. 다 해보자. 달려들어요 다. 잠깐 따라서 있는데 밀고 넘어갔어요. 계절의 맛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원 시간 오래 들어오면 끌리면 세 가지 영재 도착. 여기 시야 없는데 다가 실비 위험. 그나마 똘방울탄. 예. 크산테 세트 같은 친구를 상대할 땐 등을 내주면 안 됩니다. 조준이. 그래서 크산테다 보니까 그냥 버텨냈고 예. 자, 그 사이에 조금 더 이제 무리하면서 이제 포탑 방패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봤었던 농심. 이런 동안에 이즈는 위쪽에서 좀 솔파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많이 챙겨 먹은 상황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돈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렇네요. 예. 이걸로 결국 계산서 뽑은 거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정산이 지금 현재까지 중간 정산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또 농심 입장에서는 전령을 챙겼는데 지금 돈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농심이 라인을 바꿔가면서 본인들이 채굴의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광동 프리스의 바텀이 진짜 잘 따라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지금 한타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한타는 좀 더 봐야 돼요. 만약 하게 되면 자, 지금 들고 있는 건 어떤 쪽의 힘이 더 인상 깊을까요? 일단은 아래쪽에 두두도 올라왔고요. 서로 궁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글러들은 일단 둘 다 그렇죠. 근데 이거 브라운 넘어갔는데. 브라운 방패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일단은 월간 포화 때렸고요. 월급화 잘 계속 들어갔고 이동. 근데 CC 덩어리가 막습니다. CC들이 막 들어가며 잘 살렸어요. 이거 못 다시 받아칠 건 받아치고 날리고 이거로 한번 당겨줘도 점수를 긁었고요. 어, 달렸으니까. 이 잡고 있는 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사실 한번 더. 근데 네. 앞에를 빠지면 안 돼가지고. 뒤에. 말팔이 제로 잡았습니다. 이거 또 잡았어요. 아니 너무 든든히요. 깊어서 든든 또 결국 이러면 광동 프릭스 결국은 광동 누가 누구를 배치할지 헷갈렸는데. 아니 농심 조합도 CC 덩어리긴 하지만 광동 프리스도 전통의 브라운 조합 그 브라우니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브라운 스윗한. 엇박 CC가 막 들어가거든요. 이거 당겨요? 이거 당기고. 이렇게. 부탄테 이것의 도사탄. 왜 부탄테 디저트까지 챙겨가는 모습이에요. 위에서도 잘못 빨려 들어갔다 좀 위험할 뻔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외칠 수 있네요. 광동 프리스. 네, 이득 많이 봤어요. 전령을 농심이 먹었다고 해도 이거 뭐 한타가 중요했던 거니까. 다시 보시죠. 그래서 사실 방패를 들고 있지만 브라운 자체가 먼저 물리면서 CC 덮이면서 저는 여기서 한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초시계도 있었고 핑퐁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준 살고 태윤 살고 막 네. 오래 버티면서 끌어당기니까 농심도 아쉬워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에스타가 들어갔던 것 치고는 좀 애매하게 돼서 사슬이 안 맞아서 네. 빨려 들어가고 바이탈도 뭐 그쵸. 결과적으로 그냥 막 들어간 거죠. 저 이즈리얼 맞아요. 마무리하려고. 이쯤 되면은 빠지는 구도에서 본인들이 쓸리는 구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희생하려고 앞전면을 쓰는 모습도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의 두두의 판단이 네. 와. 어떻게 너 뭔데 여기 서 있냐? 그렇죠. 네.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뒤에서도 내려오다가 약간 묘한 장면이 나올 뻔했고요. 아 결국 크산테가 저렇게 301이 떴는데요. 예. 이러면 서로 딴딴이 싸움이라고 했을 때 엔진은 들립니다. 근데 먼저 와, 근데 막아요. 크산테 방지턱. 사이온 카운터 그리고 방패 한 개 더 있고요. 아니 그리고 방금 뒤에 이거 CC 계속 네. 걸립니다. 아니 이거 어느 거 마찬가지인데. 브라운 이거 아 지금 두산테는 무적인데요. 지금 두산테 한번 크산테는 안 먹었는데. 죽는 타이밍이에요. 구두 어떻게 해요? 이거 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산테는 안 죽는 하면 안 될 타이밍입니다. 것 같아요. 예. 불사 타이밍이에요. 불사 타이밍. 포탑 뒤로 가야죠. 포탑 뒤로. 네. 지금은 어차피 서로 딴딴이가 많고 서로 빵데이 조합 간의 대결처럼 될 수 있어서 네. 탱커의 밸류가 되게 높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뒤쪽에 아지를 합류도 안 했습니다. 두산테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태인데요. 네. 근데 앞에서 네. 방패 막아줬고 준이 그래서 토스하면서 방패. 핑퐁이 미쳤는데요. 네, 방패 광동. 엄청 많아요. 방패가. 서로 방지턱들이 많고 서로 정말 집요한 네. 더티한 싸움인데 그러면 아지르는 땡큐죠. 이 더티 복싱의 끝 아래쪽에 아지르는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바티니까. 결국 아지르가 성장하면 저 더티들 다 때려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맞-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농심레드 포스는 지금 때려보고 알았을 거예요. 때리는데 왜 내 주먹이 아프지? 결국에 아펠리우스 코어템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크산테가 저런 템포로 성장하면 아펠이 뭐 단순히 투코 정도로도 답도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이 엔진 사운드를 광기턱이 미쳐! 네,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네. 억지로 해서 그 네. 그렇죠. 크산테를 엄청 때려봤는데 안 되거든요. 또 넘었더니 뭐 브라움이 또 앞에서 방패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딜로스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CC는 농심이 많을지 몰라도 광동 프리스의 엇박 CC도 강조했지만 애초에 마오카이보다 세주아니가 대놓고 더 단단하고요. 예. 노틸보다도 브라움이 대놓고 단단해요. 맞아요. 그리고 크산테도 지금 너무 잘 컸고 결국 저 크산테, 세주, 브라움 앞라인을 농심이 지금 잡을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소위 경도 싸움이 됐네요. 그렇죠. 단단한. 게다가 뭐 바텀 쪽에서도 라인전을 잘 치러냈다 보니까 아펠리오스의 성장도 그렇게 많이 앞당겨진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조합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완벽한 조합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험난한 초반을 겪었던 아지르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골드가 붙을 정도로 혼자만의 파티입니다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누가 잡아야 될지 지금 고민될 거예요. 파괴되었습니다. 어이구, 초반에 힘들었던 불독이 지금 경험치 최고네요. 원래 저런 탱커들 잡기에는 리안드리가 최고라서 진짜 찌르면 느낌 오거든요. 팍팍 손만 나요. 맞습니다. 그 손맛 이제는 챙길 준비를 하고 옵니다. 지금 입질을 한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불독이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좀 푸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농심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한타를 거니까 상대방이 대놓고 받아쳤을 때는 안 된다. 오브젝트를 치게 하고 덮치자라는 식으로 마인드를 변경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방패가 모든 면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능하다면 아지르나 이즈리얼 쪽부터 물어야 되고요. 네. 앞라인 치는 싸움은 답 없습니다. 이거 진짜 못 녹여요. 어깨 싸움은. 맞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어깨와 어깨가 맞닿아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불독은 또 여기를 해결하고 아니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예. 영겁을 간 쪽이 레벨이 너무 많이 밀려요. 성장이. 2렙 차이네요. 영겁 예. 스택이 쌓여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이러면. 그러네요. 뭐 앞서 나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요. 게다가 뭔가 조합적으로도 조냐를 섞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딜도 지금 낮거든요. 뒤. 아파요. 아지르가 찌르. 오, 먼저 걸리고 있고. 공주에서 기존 대전에 맞서 오늘 왔거든요. 옆구리. 딜러들이 불독이 포스트비로 와 불독이 불독 포스 대박 났고요. 그럼 때립니다. 시리전사 한 번 더. 앞라인이 불독이 안 죽어. 불독이. 계속 들어갑니다. 쪽은 광고. 어깨는 단단합니다. 아래쪽에서 어깨가 또 옵니다. 그 어깨가. CC 추가요. 첫대는 잡아낸다. 트리플 캐치. 게다가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지금 햇바로 나왔거든요. 크게 넘어지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안 되겠다. 파밍하자.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이 나왔고요. 사일러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진짜 받아치는 그림이 진짜 환상적이긴 하네요. 사실 딜러가 노출된 순간 저는 좀 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사이드에서 많이 먹던 아지르가 와서 3인 토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는 광동이 먼저 그냥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고 어깨를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근데 이야. 그래서 엄청 오래 버텨요. 저게 안 죽어요. 맞아요. 마무리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결국 이래서 바이탈까지 잡히고 다 끊기면서 기농 갔는데 기농했던 거기는 피했는데 갈 데가 없는데요. 반응 보세요. 결국에 바텀 쪽으로 갔던 피에스타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허무하게 끊기는 느낌이었고. 그렇죠. 귀농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조차도 노렸었던 광동에 의해서 와 게임이 좀 심하게 가는데요. 그냥 8,000차가 확 납니다. 다시 보시죠. 뭔가 더 먹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라도 맛있어 보인다. 네. 근데 엇박 CC 한 번 묻으면은 그쵸. 예. 끝나는 거죠. 계속 덮쳐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죽는 것도 죽는 건데 막 이것저것 쓰고 죽은 것도 되게 아까워요. 네. 불리한 입장에서 보면. 게다가 왜냐면 이 다음 웨이브로 지금 난리가 나오거든요. 두두는 미드를 밀고 게다가 광동의 조합이 사거리가 어쨌든 더 긴 조합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2번, 3번 다 깨지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리고 증거도 없어서 뭐 어떻게 들어가나 이제 또 결국 네. 근본적으로 역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만 얘기하면 딜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할 때 공탱가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바이탈이 전투 풀을 딜이 당할까요 지금? 딜이 딜이 없는데요. 뭐 준도 안 때리는데 준도 딜이 없는데요. 준도 멀쩡한데요. 빵딜인데요. 빵딜 브랜드 딜 딜. 좋아. 게다가 한번에 와 너무 이거 치는데 또 픽하게 주고 있고. 브랜드 딜. 그빵 와 광동. 순수 퓨어 빵딜. 너무 순수합니다. 결국 이 어깨들이 적절히 맞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나머지 인원들이 남아있는 건 실비밖에 없습니다. 아유. 경기 일보 직전 23분 대인데 광동 프리스 이번에 완전 치고 올라갑니다. 와 광동의 끝점이 돌파한 것 같아요 온도가. 2연패 끊기 일보 직전. 자 이렇게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 광동 프렉스입니다. 보통 DRX 광동 프리스 농심 레드포스까지